여러분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데도 일부러 소박하게 사는 60대 말입니다. 좋은 차를 몰 수 있으면서도 굳이 자랑하지 않고, 비싼 식당을 갈 수 있으면서도 조용히 동네 식당을 찾는 분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티가 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의 여유만 생겨도 주변에 알리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똑똑한 60대는 돈이 있어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긴다기보다 굳이 꺼내지 않는 태도를 택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대는 인생의 구조를 이미 한 번은 경험한 세대입니다. 돈이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갈라놓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왜 똑똑한 60대가 돈을 굳이 티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괜히 신뢰가 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 속에 오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절대로 티를 안 내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의 결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다는 말이 돌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괜히 더 친절해지고 괜히 더 자주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의 방향이 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한 60대 어떤 분이 작은 건물을 정리하고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모임 자리에서 가볍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안부만 묻던 친구가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자녀 사업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은 조용히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저울질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변화를 이미 한 번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지킵니다. 굳이 자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굳이 소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아니라 평온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 사람의 마음속에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모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비교는 질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관계를 미묘하게 바꿉니다. 작은 말투 하나가 달라지고 작은 농담 하나에 날이 서게 됩니다. 똑똑한 60대는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일부러 검소한 소비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돈을 과시하면 순간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것은 조용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 이유의 전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드러내면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방식입니다.
60대가 되면 체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판단력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한 번 잘못 엮인 관계가 얼마나 오래 피곤함을 남기는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자산이 꽤 있다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소한 일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계산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분에게로 향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청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대가 늘어나면 실망도 늘어납니다. 조금만 거절해도 인색하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 피로를 겪어본 60대는 조용한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누가 묻지 않는 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떠보아도 애매하게 웃으며 넘깁니다. 그 대신 자신의 자산은 스스로 관리합니다. 재무 상담도 조용히 받고 투자도 분산해서 진행합니다. 과시하지 않으니 방해도 적습니다. 질투도 적고 괜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비교의 게임에 들어간 것입니다. 똑똑한 60대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돈을 티내지 않는 태도는 결국 마음의 독립입니다.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의 후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절대로 티를 안 내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본 세대입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던 사람과 형편이 나아진 뒤 다가오는 사람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연락이 뜸하던 사람이 여유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고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예전에 한 60대 어르신이 퇴직금과 부동산 정리로 목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한 명에게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몇 명이 동시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냐는 질문과 함께 괜찮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자녀의 창업 계획을 말하며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순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개입되면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조언처럼 들리던 말도 계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칭찬처럼 들리던 말도 기대처럼 들립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변화를 2번, 3번 겪으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선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누가 물어도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당히 지내고 있다고만 말합니다. 이 애매함이 오히려 방패가 됩니다. 사람은 확실한 정보를 들으면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호한 정보 앞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대 관리입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주변의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계산은 그 사람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임에서 회비를 거둘 때도 은근히 시선이 향합니다.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거절하면 인색하다는 평가가 붙고 받아들이면 의무가 됩니다. 이 피로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티를 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60대는 체력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평범한 위치에 둡니다. 겉으로는 큰 차가 있어도 일부러 작은 차를 모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도 굳이 차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허세의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안정감을 지키기 위한 계산입니다. 두 번째 이유의 전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애초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드러내지 않으면 기대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거절할 일도 줄어듭니다. 거절이 줄어들면 관계의 마찰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국 조용한 태도는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가 됩니다. 예전에 한 60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보이면 부탁이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그 부탁을 한두 번 들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 인식은 고마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흐름을 미리 차단합니다. 아예 기준을 애매하게 두어 기대가 자라지 않도록 합니다.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웃으며 넘기고 자세한 설명은 피합니다. 투자 제안을 받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합니다. 확답을 주지 않으니 부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시간의 보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괜한 오해와 설명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유입니다. 돈이 많다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행동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비싼 식당을 가야 할 것 같고 좋은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대가 따라옵니다. 그 기대에 맞추다 보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이런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선물을 건네도 과소평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결국 돈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돈을 내가 쓰는 것이지 돈이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의 후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조용히 두는 태도가 결국 기대와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절대로 티를 안 내는 세 번째 이유는 진짜 부자는 평판을 자산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돈의 크기보다 이름의 무게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벌었는지가 화제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인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돈은 숫자로 남지만 평판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번 형성된 평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60대 어르신이 지역 모임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분은 형편이 괜찮은데도 늘 겸손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겪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찾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판단이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늘 소비를 과시하고 자산을 자랑했다면 같은 신뢰가 쌓였을까요? 사람은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오래 기억합니다. 똑똑한 60대는 그래서 과시 대신 절제를 선택합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비교를 시작합니다. 비교는 존중을 낳기보다 거리감을 만듭니다. 거리감은 결국 소문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라는 말은 곧 저 사람은 계산적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평범한 위치에 둡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돈을 자주 드러내면 자녀도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키웁니다. 아버지는 여유가 있으니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흐름을 경계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되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를 밝히지 않으니 기대도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평판을 지키는 태도는 가정의 균형을 지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변의 평가가 단순해집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라는 말로 남습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이 쌓입니다. 이 평판은 돈보다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이유의 전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평판을 더 큰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굳이 돈을 티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판을 지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력이 아니라 인격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변화를 일찍 받아들입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태도를 봅니다. 말투와 행동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고민이 생길 때 연락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외로움을 가릅니다.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성공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식사 자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을 정리하자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모인 사람은 돈이 줄면 떠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분은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차를 바꾸고 옷차림을 단순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자신의 자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변화 이후 남은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돈을 드러내면 관계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돈을 숨기면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60대는 이 구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차를 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또한 돈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위기를 대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시하던 사람은 곤란해집니다. 기대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살아온 사람은 부담이 적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노후의 안정입니다. 결국 세 번째 이유의 후반은 이것입니다. 돈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평판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며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 지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60대는 돈이 있어도 절대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당당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오래 존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품격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차분한 태도와 절제된 말에서 나옵니다. 똑똑한 60대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빌려 자존감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크게 드러납니다. 자랑으로 모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모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결국 노후의 자산은 통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평판과 신뢰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과하게 드러내면 기대가 커집니다. 기대가 커지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제된 태도는 균형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 돈 이야기를 앞세우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나누는 사람은 오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무게를 조절합니다.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품격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조용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돈은 인생의 도구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지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온도입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비교가 아닌 평안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값진 성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